안녕하세요. 맹꽁이 여사입니다. 오늘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시니어 연극단 오늘 연습하는 날입니다. 요즘은 새로운 아주 괜찮은 신입 회원들이 계속 입단해서 아주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보람도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 연극단이 소문나가지고 아주 괜찮으신 분들이 계속 입단을 하시네요. 오늘도 또 새로 오셨는데 중학교 수학 선생님을 평생 하시다가 6개월 전에 정년 퇴임하고 노후에 하고 싶은 거를 많이 찾다가 평소에도 이렇게 연극을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연극 동아리하고 그 독서 동아리 가만히 말 들어보니까 저랑 성향이 좀 비슷한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독서 동아리 같은 것도 좋아하고 연극도 좋아하고 운동하는 것도 또 좋아하고 대학교 때 치어리더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키도 크시고 아주 외모상으로 봐도 하고 연극 배우처럼 생기셨더라고요. 아주 다들 아주 흡족해 하셔가지고 또 번개팅기로 해서 식사까지 하고 늦도록 아주 많은 이야기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즐기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집에서만 생활하는 것보다 이렇게 동아리 활동 취미생활 이렇게 하니까 뜻밖의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뜻밖의 좋은 일이 참 많이 생겨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인간은 혼자 사는 동물이 아니고 같이 더불어서 즐기면서 사는 세상이 아닌가 오늘도 다시 한번 또 느꼈습니다. 맹꽁이 여사 20번째 일기장 공개하겠습니다. 2006년 5월 5일입니다. 오늘은 석가 탄신날이자 어린이날이 겹쳤다. 지난 월요일부터 외국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하셨다. 탁월한 예언의 은사와 신유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다. 즉석에서 환자들의 병을 고치시고 사람들도 많이 참석하고 해서 부흥회를 은혜롭게 할 수가 있었다. 이번에는 다 참석을 해서 성령 체험도 많이 했다. 집회 참석하느라 일이 밀려서 오늘은 공휴일인데도 가게 나갔다. 오고 가는 사람들도 없다. 3시쯤 되니 밀린 것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혼자서 가게를 지키고 있었다. 갑자기 쓸쓸한 생각이 들었다. 유수기와 공원에 잠시 들르니 유수기는 제 친구입니다. 공사를 하느라 먼지가 많았다. 유수기도 가게로 가고 집으로 오니 아무도 집에는 없다. 딱히 갈 데도 없고 집안을 대충 치우고 운동을 나갔다. 조금 걸으니까 또 걷기도 싫어진다. 운동 조금 하고 집으로 와서 기도하며 잠이나 푹 자야겠다. 혼자서 산다는 게 오늘 같은 날은 괜히 쓸쓸한 생각이 든다. 밤 9시쯤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올림픽 공원에 가자고 한다. 고맙고 반갑고 했다. 둘이서 성내천을 걸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우리는 아들과의 대화가 저는 참 잘 돼요. 그거를 정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들이라도 그냥 아들 주변 친구들 얘기, 아들 부모님들 얘기 그렇게 대화가 참 잘 돼요. 저는 아들이 읽어본 책을 제가 반드시 읽어봅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대화를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도 많이 하고 아들하고 간단하게 맥주 한 잔 하는 것도 그렇게 하고 해서 서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들과 함께하니 참 행복하다. 갑자기 우울하다가 갑자기 행복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해서 또 일기를 또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2006년 5월달입니다. 오늘은 일요일날, 내일이 어버이날이라고 작은 아들이 어저께 와서 함께 예배도 드렸다. 찬송 시간에 가족끼리 손을 잡고 찬송을 부르는데 나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눈물이 흘렀다. 작은 아들도 눈물을 흘린다. 이거는 좋아서 흘리는 눈물이었다.
양쪽에 큰아들과 작은아들 손을 잡고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기쁨의 눈물이 나왔다. 우리 아들이 어머니 날이라고 홍삼을 선물해 해줬다. 고마운 내 아들. 점심에는 성현이가 색식감을 데리고 왔다 하여 점심을 내가 쏘기로 하고 약속을 했다. 성현이는 저희 오빠 아들인데 호주에서 공부하다가 거기 호주 한국인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 커플입니다. 오빠 부부와 성현이 커플과 우리 세 식구 또 미영이 아들 8명이 미영이 아들은 오빠 딸의 아들입니다. 고깃집에 가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점심을 먹었다. 우리 성현이가 사람 볼 줄을 아는지 제법 괜찮은 아가씨를 데려왔다. 인상도 좋고 푸근하고 아주 인상이 좋다. 마음에 들어서 정말 내 기분도 좋았다. 결혼하면 바로 호주로 갈 모양이다. 이민 간 지가 5년이 됐고 올해 22살이고 학생이고 색식감이 22살이고 대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5년 후 졸업하면 호주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된다는 것이다. 공부하라고 호주로 보냈더니 일석이조로 아가씨까지 잘 사귀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너무 갑자기 모든 일이 벌어지니까 내가 어리둥절하다. 우리 큰아들도 꼭 우리 가정에 딱 맞는 아가씨를 만나게 해주실 줄 믿는다. 왠지 마음이 편하다. 마음이 편안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주실 거라 생각한다. 오늘은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이렇게 해서 또 하루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기록을 한 것 같으네요. 이거는 5월 7일인데 이거는 6월 18일입니다. 36년 만에 야유회입니다. 제목이. 오늘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36년 만에 고향 친구 38명이 야유회를 갔다. 장소는 변산반도. 아침 7시에 지하철을 타고 출발하여 유성에서 대전 친구들을 만났고 함께 승차하여 변산반도를 향하여 가면서 차 안에서 동요도 부르고 음악을 틀고 춤도 함께 추고 변산반도에 도착하니 회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 내소사 절 입구에서 삥 둘러앉아 동요도 부르고 월드컵 응원가도 부르고 동심으로 돌아가 정말 즐거운 시간을 즐겼다. 내가 소품을 조금 준비해서 가운데서 리더를 하면서 흥을 돋구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즐거워들 했다. 대전에서 명복이와 순이가 많이 수고했고 명복이와 순이는 그 고향 친구입니다. 참석을 못했어도 찬조금도 많이 보냈다. 이래서 고향이 좋고 친구가 좋은 모양이다. 나는 친구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았다. 분위기를 잘 살려주고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모든 친구들에게 즐거움을 주었다고. 하루 종일 잘 놀고 정말 아쉬운 마음으로 모든 친구들과 이별을 했다. 그 충청도가 제가 고향인데 옛날에는 다 농사들 지었는데 거기가 세종시로 변하면서 다 부자가 됐어요. 땅 있는 사람은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다 부자가 된 친구들입니다. 이거는 또 2006년 7월 6일입니다. 일요일 아침이다. 아들 친구들과 부산에 놀러 갔다가 모처럼 외출인데 아들이 부산에 놀러 갔다가 왔어요. 태풍이 온다고 하여 걱정이다. 어제 저녁에 전화를 해보니 비바람이 심해서 회도 못 먹고 차 안에서만 있었다고 한다. 무사히 서울에 오기를 기도했다. 나는 요즘 어깨 통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 지난 월요일부터 통증이 심해서 한의원에서 침도 맞고 정형외과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근육통이라고 한다. 항상 오른쪽 팔을 많이 쓰니까 병이 난 모양이다.
물리치료도 하고 약도 먹고 일주일을 열심히 치료했지만 큰 차도가 없다. 금요 철야 예배 드리고 목사님에게 기도도 받았다. 약 좀 잘 지어서 주일날 은혜는 우리 교회 그 약사 젊은 아가씨였어요. 은혜에게 부탁을 했어요. 약 좀 잘 지어달라고. 우리 아들과 은혜 사이가 가까이 지내는 것도 같아서 항상 말하기가 조심스럽다. 엄마로서 늘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낮에 작은 아들에게서 작은 아들에게 전화를 해보니 독거노인 봉사하고 오는 중이라고 한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지명해 주셔서 봉사하는가 보다. 우리 작은 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라고 늘 기도하고 있다. 어제 저녁에는 윤기 엄마에게 전화가 왔었다. 저녁을 먹자고 하기에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해서 함께 먹었다. 빵도 있고 호박, 풋고추, 감자, 담아내기 여러 가지를 넣고 부침개 양념을 해놓은 것이 있어서 나는 전화를 끊고 가게문도 닫고 부지런히 집에 와서 청소하고 빵을 찌고 배고픈데 와서 즉시 먹으라고 부침을 부치고 8시에 온다는 사람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는다. 9시가 다 되어서 왔다. 나는 손님이 갑자기 와서 늦어진 줄 알았더니 아는 사람과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고 왔단다. 저는 이렇게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제일 불쾌합니다. 저녁을 먹자고 약속을 해놓고 그렇게 늦게 온 거예요. 저는 초저녁잠이 많아서 일찍 자는 사람인데요. 저녁을 글쎄 약속해놓고 다른 데서 먹고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황당했겠어요. 이것에.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됐다. 자기가 먼저 약속을 해놓고 또 전화도 해놓고 저녁을 먹고 온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는 준비하느라 얼마나 바쁘게 일을 했던가. 가게문까지 일찍 닫고 성내천에 가자고 하여 둘이서 운동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윤기 엄마는 작년부터 마음에 많은 그런 기복이 심하다고 한다. 마음이 쭉 가라앉고 큰 소리로 울고 싶다고 한다. 이렇게 살아서 뭘 하나 죽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한다. 우울증 증세가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듣고 보니 가슴이 아프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도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가슴속에 한이 있다. 부모님 사랑을 못 받고 또 남편 사랑도 못 받고 배신까지 당한 윤기 엄마다. 이해해주고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 치유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성격이 무난하지 못해서 함부로 마음 편히 대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친구다. 이 친구는 갑자기 이렇게 조용히 있다가도 그냥 불꽃 그렇게 화를 내는 면이 있어요. 저하고는 좀 성향이 안 맞아가지고 좀 조심스럽게 대하는 친구였습니다. 사람은 자기 관리가 참 필요하다. 관리라면 대인관계요, 건강관리요, 영적인 관리요, 지적인 관리요, 모든 친구, 이웃 관리가 다 필요하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늘 노력하고 나 자신을 내가 관리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래야 사는 보람과 재미가 있는 것 같으다. 요수기 친구도 유방암으로 항암 치료 중이다. 한 달 동안 병원 생활하느라 운동 부족으로 살도 많이 쪄고 머리도 다 빠지고 가발을 써서 처음에는 몰라보았다.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참 큰 친구다.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기에 주차장으로 오라 해서 차 안에서 기도를 뜨겁게 해주고 집에까지 태워다 주었다. 모두가 한이 많은 인생들이다. 요숙이 친구를 위해 기도만 하면 눈물이 자꾸 흐른다. 딸들이 어찌나 착한지
한 달 동안 휴직하고 엄마를 열심히 간병하고 있다. 하나님, 모두를 불쌍히 보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들 마음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의 축복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썼네요. 이렇게 제 주변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마음에 이렇게 한이 있는 사람은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 사람의 말을 다 들어주면은 그 마음에 좀 이렇게 평안을 찾는 것 같더라고요.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겠지요. 이거는 8월 달입니다. 2006년 8월 달. 올여름도 다 지나고 있다. 8월 9일부터 13일까지 휴가를 다녀왔다. 언니 내외와 동상 내외와 나 5명이 강원도로 아주 재밌게 휴가를 즐기고 왔다. 올해는 특별히 언니가 원피스를 똑같이 맞추어 줘서 기분 더 좋았다. 그런데 오늘 동생에게서 전화 한 통이 왔다. 내용은 스위스를 한 달간 언니랑 다녀온다는 것이다. 현정이가 지난주에 왔었다고 한다. 언니 딸이 현정이고 스위스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행사에 취직을 해서 9월 첫 주에 출근을 한다고 한다. 출근하기 전에 친정에 다니러 와서 엄마랑 가려고 했는데 엄마 혼자 집에 있기가 심심하니까 동생을 데려가려고 꼬드긴 모양이다. 그런데 내 마음은 괜스레 심통이 났다. 왜 그럴까? 겉으로는 잘 다녀오라고 했지만 내 속에서는 괜스레 심통이 치미는 것이다. 하나님, 내 속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 비자금을 가지고 가면서 남편에겐 언니가 비행기표는 부담해 준다고 하니까 마지못해 허락을 한 모양이다. 동생이 그렇게 자기 남편한테 저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스위스 가는 경비를 쓴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동생 남편은 그러니까는 그냥 마지못해 잘 다녀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동생 남편도 마음 씀씀이가 너그러운 사람이다. 주부가 없는 한 달간을 여러 가지로 불편할 것 같은데 다녀오라고 허락을 했다니 하나님 무사히 다녀오기를 기도한다. 제가 왜 심통이 났느냐면은 저는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갈 형편도 안 됐지요. 한 달 동안 가게를 비고 해외여행을 한다는 거는 그때 당시로서는 힘든 형편이었습니다. 이거는 또 여기까지 썼고요. 이건 또 11월 달입니다. 8월 달 쓰고 11월 달 썼네요. 오늘은 주일날이다. 두 아들 생일날이다. 수요일, 목요일 나란히 생일이 있어서 두 아들 생일이 같은 달에 있습니다. 주일날 점심을 먹기로 했다. 작은 아들이 회를 먹고 싶다고 해서 회 무침을 잘하는 집으로 가서 점심을 맛있게 먹었다. 작은 아들은 늘 충만하다. 아주 믿음이 충만해요. 작은 아들은. 우리 큰아들은 늘 듬직하고 엄마는 두 아들만 있으면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하다. 속으로 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한다. 오후 예배도 드리고 12월 목적이 이끄는 삶 마지막 축제에 연극반에 들어서 잠시 연습도 하고 작은 아들을 분당까지 태워다주고 집으로 돌아왔다. 저는 이렇게 어려서부터 교회 행사 때마다 연극 반에 들어가서 이렇게 연극을 하곤 했어요. 그렇게 평생을 하다 보니까 연극에 대한 그런 갈증이 있더라고요. 연극 연습할 때 너무 재밌고 또 공연할 때도 아주 그냥 재밌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도 떨리지가 않고 오히려 손님이 적은 게 좀 불만스러운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이때도 목적이 이끄는 삶이 그 책 제목인데 그 책 내용의 일부분을 연극으로 각색을 해서 무대에 올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극을 꾸준히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지금 이렇게 시니어 연극단에 들어가서 아주 즐거운 노후를 즐기고 있습니다.
12월 달입니다. 이제 2006년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느라 요즘 너무 바쁘다. 어저께는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서 지하철역에서 12시에 만나서 퇴촌 오리집에 가서 고향 친구들을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부지런히 교회 끝나고 갔다. 13명이 모여서 정말 맛있게 먹고 잘 놀고 모두 다 만족하며 놀았다. 오늘은 아침에 가게 가는 길인데 우체국에 가서 포장 박스를 사다가 필요한 것이 있었다. 헌옷이 좀 들어온 게 있어서 대전 사는 친구에게 택배로 보내주었다. 저는 헌옷 수집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우리 가게에다 써 붙였어요. 헌옷이 필요합니다 하고. 그래서 그렇게 헌옷을 기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헌옷을 받아가지고 필요한 곳으로 주변에도 나눠주고 또 지방에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렇게 택배를 보내주고 그런 일을 계속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속에 양산도 있었고 가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옷들이 있었다. 마음이 기쁘고 뿌듯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보다 주는 자가 되라고 하셨나 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그렇게 주는 자가 되는 게 더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생활 속에서 주로 여자들을 상대하다 보니 누가 옷을 잘 사서 입는지 정보를 알 수가 있다. 안 입는 옷이 있으면 달라고 늘 부탁하면 호응이 참 좋다. 옷을 받아다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는데 나눠주면 모두가 고마워한다. 대전 친구 교회가 교인 수가 50명 정도 있는데 모두 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금남이 주소를 알아가지고 옷을 보내주었다.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 잘 쓰고 잘 입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토요일 날은 DTS 공부를 하기로 했다. 성경 공부예요. 유명한 강사님을 청빙해서 명강해를 듣는 것이다. 요즘 신앙생활이 참 즐겁고 행복하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또 여기까지 맹꽁이 여사 고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